왜냐하면 사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이 계급 사회를 만든 그런 유일한 동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 따위가 감히 계급을 만들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서열이라는 것은 아주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었죠. 그런데 왜 이 닭이나 많은 동물들이 군집생활을 하면 왜 이렇게 서열을 피 터지게 만드느냐? 바로 인간과 동물의 존재,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까요? 혹시 우리가 왜 사는지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죠? 예. 사실 종교도 철학도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를 동물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씨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프로그램된 로봇 기계이다. 맹목적으로 하는 게 뭐죠? 바로 무의식이라는 얘기죠. 무의식. 나도 모르게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프로그램된 그런 로봇 기계라는 겁니다. 뭐 모성애도 그렇고 우리 계급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서열이 그렇다는 겁니다. 즉 서열이 높은 놈은 번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가 있고 서열이 낮은 놈은 번식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이든 동물이든 바로 이 서열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직장에서 진급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서열이 정해져서 번식할 권리, 짝짓기 할 권리, 먹을 권리를 가져가거나 박탈당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몸속에 호르몬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비극입니다. 몸속의 호르몬이 어떻게 바뀌느냐? 서열이 높은 개체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로토닌 호르몬 얘기 들어보셨나요? 긍정 호르몬의 진수죠. 아마 긍정 호르몬을 한마디로, 긍정 심리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긍정적인 태도야말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엄청나게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은 그 반대편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서열이 높은 놈은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아도 세로토닌이 많이 나와서 저절로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호르몬이 인간의 마음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쪽 관점도 굉장히 알아야 됩니다. 그 회사에서도 보면요, 사실 직급이 높은 분은 어떤 프로젝트를 만났을 적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될 거야 라기보다는 될 거야 라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긍정적이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었을까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둘 다. 근데 우리 세상은 뭐예요? 이쪽만 이야기해요.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러나 이쪽 세상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하드 리더십은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서열이 낮은 개체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서열이 낮은 개체는요, 아주 간섭과 통제를 당해요. 간섭과 통제. 짝짓기 좀 하려고 하면 안 돼. 좀 먹으려고 하면 안 돼. 다 뺏기고 통제를 당합니다. 간섭당하고 통제당하고. 그래서 이제 불행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데 이 서열이 낮은 개체의 피를 뽑아보면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즉 서열이 높은 개체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서열이 낮은 개체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와요. 이 하드 리더십을 한마디의 호르몬으로 이야기하라. 그럼 바로 저는 코티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티졸은 인간의 이성을 관장하는 이 전두엽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게 장기화되면 전두엽이 망가져버리고 정신병까지 오고 우울증까지 옵니다. 심지어 암과 당뇨와 성인병의 원인까지 됩니다. 이 코티졸은 무슨 호르몬이냐? 인간을 공격 상태로 만드는 호르몬인데 이 공격 호르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아드레날린, 코티졸.
우리가 몸이 공격 상태, 긴장 상태에 갔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중에 우리 몸에 가장 나쁜 게 바로 이 코티졸. 이거 우리를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만들고 특히 서열을 박탈당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이 코티졸입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티졸은 인간의 뇌에 그 전두엽을 다 망가뜨리거나 마비시킨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를 분석해 보면은 좌뇌, 우뇌 이론도 있지만 이렇게 세로로 종단면으로 잘라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저 이렇게 길쭉한 것, 저를 뇌간, 줄기 간자라 그러죠. 뇌의 줄기. 저게 파충류의 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관장합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심장을 뛰게 하거나 혈압을 관리하거나 인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 관리하고 있어요. 파충류의 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저것을 싸고 있는 것을 변연계, 변두리 변자죠. 뇌간에 변두리에 있다. 그래서 변연계인데 저기가 인간의 감정을 관장합니다. 저기까지는 인간도 개도 돼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개와 돼지가 다른 점이 뭐냐? 바로 맨 바깥에 있는 두뇌 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두뇌 피질 중에서 이 이마 앞에 있는 앞전자, 머리두자, 전두엽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은 개, 돼지와는 다르게 이 전두엽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본능을 통제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남한테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티졸, 서열을 박탈당하면 나오는 이 코티졸이 두뇌 피질 중에서도 바로 인간의 전두엽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전두엽이 마비되는 순간 인간의 뇌는 개와 돼지 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광인이 되거나 우울증이 되거나 아주 심각한 치매가 빨리 오거나 이런 상태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열이 낮은 개체의 특징 뭐예요? 바로 통제를 당하고 간섭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드 리더십이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바로 창의성을 말살하고 이성을 말살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세자는 영조의 하드십으로 미쳐간 게 아니냐. 즉 사도세자가 미쳤기 때문에 뒤지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 하드 리더십 때문에 코티졸로 인해서 미쳐간 게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하드 리더십으로 자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